책 한 권, 그리고 그 책이 건네는 마음 하나를 천천히 꺼내보는 채널.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도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책을 읽고 나서 그 감상을 혼자만 간직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면 누군가와 나누고 싶잖아요. 밑줄 그은 문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이 책 진짜 좋더라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창한 서평이나 분석보다는 제가 책을 읽으며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공간으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함께 책장을 넘기는 느낌의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책을 고를 때 화제성이나 베스트셀러 순위보다는 제 마음에 오래 남았던 책, 누군가에게 꼭 건네고 싶었던 책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책으로 어떤 책을 소개할까 사실 정말 오래 고민했거든요. 후보에 올랐던 책들도 여러 권 있었는데 결국 이 책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이 옳다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서먹해졌던 경험, 혹은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가 위로는커녕 더 지쳐버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 책은 그 이유를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책입니다. 읽는 내내 맞아, 나도 그랬었지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순간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첫 책으로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책이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이 책을 읽으실 때 어떤 부분을 특히 마음에 담고 읽으면 좋을지 제 나름의 독서 가이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과 저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혜신 작가님은 정신과 전문의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까이서 들여다본 분입니다. 특히 사회적 참사나 재난 이후 심리치유 현장에서 활동해온 이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 진료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는 현장 한가운데서 마음을 다루어온 분이라는 점이 이 책의 무게를 다르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론서 특유의 딱딱함이 거의 없고 대신 현장에서 길어올린 생생한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학술서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사람을 만나온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왜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살리지 못할까? 이 질문 하나가 책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상대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뜻으로 건넨 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말을 조심하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그리고 나 자신이 위로받고 싶을 때 진짜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는 개념이 바로 심리적 CPR입니다. 심폐소생술을 뜻하는 CPR이라는 단어를 마음에도 가져온 거죠. 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순간이 있듯 마음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입니다. 의사나 상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지점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위안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기도 한 당신이 옳다라는 말,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무조건 상대편을 들어주라는 뜻인가?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전혀 다른 훨씬 깊은 의미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펼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은 빠르게 읽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계발서처럼 핵심만 뽑아 속독하기보다는 사례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천천히 읽으실 때 훨씬 많은 걸 얻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하루에 한두 챕터씩 읽고 나서 잠깐 책을 덮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으면 좋을지 5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보시면 좋은 부분은 책의 핵심 개념인 심리적 CPR을 설명하는 챕터들입니다. 저자는 사람을 살리는 게 대단한 처방이나 명쾌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고 그것을 말로 되비춰주는 아주 단순한 행위라는 겁니다. 관찰하고 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되돌려주는 흐름, 이 3단계가 심리적 CPR의 기본 골격이라고 책은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책에 나오는 구체적인 대화 사례들을 그냥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자가 실제 상담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시로 여러 편 등장하는데 그 대화들을 소리내어 읽어보시면 확실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했을지 잠깐 책을 덮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우리가 흔히 위로라고 생각하는 말들. 그래도 힘내. 다 잘 될 거야. 그런 일로 왜 그래? 이 같은 말들이 왜 오히려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대목들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실 땐 조금 마음이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좋은 뜻으로 건넸던 말들이 사실은 상대의 감정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시도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책이 정말 다르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이 챕터에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은 심리적 CPR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저자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희망 같은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예전에 힘들어하던 친구 앞에서 제가 얼마나 서둘러 말을 채우려고 했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꾸 조언을 건넸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그 침묵을 견디는 것, 서둘러 채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대목을 읽으실 때는 꼭 한번 내가 침묵을 못 견뎌서 서둘러 말을 건넸던 순간이 없었는지 떠올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챕터를 읽으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최근에 누군가를 위로하려다 잘 안 됐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관찰, 반응, 요약이라는 세 단계를 대입해 보시는 거죠. 그때 내가 놓쳤던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보이실 거고 그러면 개념이 훨씬 선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꼭 곱씹으며 읽으셨으면 하는 부분은 책 제목이기도 한 옳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루는 대목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옳다는 사실관계가 맞다, 틀리다를 가르는 옳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 느낀 감정, 그 감정 자체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진짜이고 정당하다는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감정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다는 거죠. 화가 났다면 화가 난 게 맞고 서러웠다면 서러운 게 맞다는 거죠. 그 감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와의 연결을 놓치기 시작한다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잠깐 본문을 보고 갈까요?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옳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죽여버리겠다. 죽겠다는 극한의 감정 상태도 햇빛 아래서는 아침 이슬처럼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의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집을 나가겠다. 일을 때려치우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말에 내가 그러면 되니? 그러면 안 돼. 이런 류의 말들은 절박한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의 하소연이든 예외 없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100가지 이상은 찾아본 이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은 모두 그 말 이후에 해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하다. 내가 옳다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는 말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감정을 들으면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 정도 일로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일이야? 내가 예민한 거가 아니야? 같은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자는 바로 그 판단하려는 태도가 상대와의 연결을 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과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이 책은 계속 강조해요.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에서 저자가 드는 사례들을 보면 사건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대응 방식은 다르게 논의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순간 느낀 감정만큼은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구분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책의 나머지 내용이 훨씬 잘 읽히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그건 내가 잘못한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같은 말을 건넸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좋은 의도였다는 건 분명한데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부정당하는 경험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를 읽으면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지점은 저자가 옳다는 말을 상대에게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돌려주라고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감정을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스스로의 감정도 자주 검열하고 억누르잖아요. 이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요. 이 책은 그런 나 자신에게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라 꼭 천천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비슷한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애써 밀어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 기억과 함께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세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책을 읽다 보면 유독 오래 머물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재난이나 상실을 겪은 이들을 만나온 저자의 경험이 녹아있는 대목들이 그렇습니다. 큰 슬픔 앞에서 사람들이 흔히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 얼마나 쉽게 헛도는지, 그리고 그 헛도는 위로 대신 곁에 가만히 머물러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들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가까운 사람의 상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느꼈었는지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연락을 피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이 책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대단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신다면 잠깐 책을 덮고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책은 슬픔을 다루는 책이지만 동시에 그 슬픔 곁에 어떻게 머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따뜻한 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특히 밑줄 그으며 읽으시면 좋을 부분은 저자가 경고하는 충조평판, 즉 충고, 조언, 평가, 판단에 관한 챕터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반사적으로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마음에서요.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반사적인 반응이 문제라고 짚습니다. 상대는 아직 해결책을 원하는 단계가 아닐 수 있는데 우리는 성급하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은근히 평가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자기 마음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오히려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 챕터를 읽으실 때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쓰는 말버릇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다들 그렇게 살아. 이 같은 말들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펼쳐볼 때 나만의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저자가 이런 태도를 단순히 나쁜 습관으로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까지 차분히 짚어줍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우리 자신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빨리 없애고 싶어서 서둘러 해결책을 건넨다는 설명을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해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족과의 대화를 특별히 더 유심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자도 여러 사례에서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자주 다루는데요.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래된 관계일수록 충조평판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며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나눴던 최근 대화 하나를 떠올리며 이 챕터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책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다음엔 다르게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챕터를 읽으실 땐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자가 건네는 그 다정한 톤을 함께 느끼면서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훨씬 편안하게 그리고 훨씬 깊게 다가오실 겁니다. 네 번째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책 후반부에 나오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저자는 공감을 그저 맞아 하고 맞장구 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눈을 맞추는 태도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책에서 제시하는 대화의 흐름을 실제로 입 밖으로 소리내어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데 직접 말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색하고 어렵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어색함을 그대로 느껴보시는 게 이 챕터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실천을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 먼저 시작해보라고 권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충조평판을 가장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죠. 편하다는 이유로, 잘 안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감정을 가장 쉽게 차단해버리곤 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은 독서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챕터를 읽으며 제가 실제로 시도해 본 게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3초 정도만 먼저 멈춰보는 겁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 이것만 생각해 보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3초가 제 첫마디를 꽤 다르게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신 후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 궁금해 하실 만한 점들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평소에 읽어두는 게 좋을까요?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평소에 마음이 비교적 잔잔할 때 읽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이 책의 메시지가 오히려 또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평소에 천천히 읽어두시면 정작 누군가가 나에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훨씬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또 하나, 이 책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루는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문장 자체는 아주 담백하고 읽기 쉬운 편입니다. 전문 용어도 최소한으로 사용되고 사례 중심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심리학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짚어드린 흐름을 정리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독서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례가 나오는 부분은 절대 빨리 읽지 마시고요. 대화 예시들을 천천히 가능하면 소리내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 챕터를 읽을 때마다 내 경험 하나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위로했던 순간 혹은 위로받고 싶었던 순간들을요. 세 번째는 밑줄이나 메모는 내가 자주 쓰는 말버릇을 발견할 때마다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덮는 책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펼쳐서 나를 점검하게 되는 책이거든요. 넷째는 마지막 장까지 다 읽으신 후에는 책을 덮고 나서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책에서 배운 태도로 그 사람에게 건네고 싶은 말 한마디를요. 그 한마디를 실제로 건네보시는 것까지가 저는 이 책의 진짜 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위로에 서툴렀던 우리 모두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건네는 책입니다.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고 되비춰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책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덮으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충조평판을 건넸었는지를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번엔 조금 다르게 반응해 보고 싶다는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도 조금 더 다정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혹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 책이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는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샛별나루의 첫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